3일 시작. 땀 흘리며 헐떡이던 이 모든 순간들이 피와 살이 될 거야. 참가상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외국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들려주도록 할게. 그러고 보니까 참가상이라고 하니까 전에 있던 발병경 시대가 생각이 나네. 그때 말이지 아직도 생각나. 내가 말이지 깃털로 움직이는 태엽식 자동 이쑤시개 디스펜서를 만들어서 출품했었지. 사람들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난 당당하게 얘기했어. 이건 기술이 아니야, 예술이야. 물론 다들 고개를 갸웃했지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정말 쓸데없는 발명품이군요 하고는 웃으면서 상을 주더라고. 그 참가상에 지금도 내 방 한켠에 있어. 아니 방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지금은 옷방이자 서재이자 창고겸 고양이 화장실이 있는 멀티룸으로 바뀌었지. 아참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은 천하무적 대왕 짱짱냥이야. 줄여서 무적이. 이름이 길다고? 어쩔 수 없어. 처음에 이름 붙일 때 나랑 조카랑 한참을 고민했거든. 조카는 토르라고 짓자고 했는데 나는 그보다 더 강한 이름을 원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지. 무적이는 매일 새벽 4시에 나를 깨워 눈꺼풀 위에 앉아 물리적으로 진짜로 말 그대로 눈꺼풀 위에 엉덩이를 딱 올려. 그래서 요즘은 매일 아침 아니라 새벽 4시에 눈을 떠. 그 시간이 의외로 괜찮더라. 조용하고. 아 새벽 얘기하니까 나는 새벽에 혼자 거실불 안 켜고 냉장고 문 살짝 열어서 불빛으로 물 찾는 거 좋아해. 그 순간만큼은 무슨 다음대가 된 기분이랄까. 예전에 다큐에서 본 적이 있어. 냉장고 불빛을 이용해서 야간 시력을 달려는 사람. 그게 나야.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 혹시 물은 어떤 브랜드 마셔? 난 한동안 얼음산 샘물 500ml 페트병만 마셨는데 뚜껑 색깔이 은근 매력이 있더라고. 근데 요즘은 집에 정수기를 들였어. 근데 들고 나서 알았지 뭐야. 정수기는 진짜 필터가 생명이야. 필터 교체를 안 하면 그냥 어릴 때 우리 시골 할머니 집에서 퍼먹던 약간 흙만 나는 우물물을 먹는 느낌이랄까? 그 시골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우리 할머니 집에는 꼭 호박엿이 있었거든. 진짜로. 열이면 열흘 있으면 여드르는 호박엿이 상위에 있었어. 호박엿을 좋아하냐고? 아니 전혀. 근데 이상하게 호박엿이 없으면 불안했어. 그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안도감 주는 상징 같은 거야. 지금도 책상 서랍에 호박엿 하나 넣어두면 마음이 놓여. 심지어 내가 만든 호박엿 모양 USB도 있어. 저장 용량은 2GB. 요즘은 쓸 리도 없는데 말이야. 아 나 요즘 피자토이 모으는데 빠졌거든. 그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달팽이 슬라임이야. 이름만 들으면 뭔가 질적질적할 것 같지? 근데 엄청 말랑말랑하고 냄새도 포도향이라 기분이 좋아져. 그걸 하루에 3번은 꼭 만져야 안정감이 생겨.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재작년에 양파즙을 실수로 코에 흘렸을 때부터일 거야. 그날 이후로 감정에 진폭이 생겼거든. 그리고 있잖아 감정이란 게 참 묘해. 지난주에 회사에 사무실 의자를 바꿨거든. 그냥 쿠션 조금 들어간 검은색 메쉬의 의자. 근데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의자는 나를 안아주는구나 라는 말이 나왔어. 그 말 한마디에 옆자리 과정이 뻥 터졌지 뭐야. 그 과정이란 사람도 재미있어. 점심시간마다 꼭 유자차만 마셔. 커피 못 마신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첫사랑이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이라 같이 커피를 못 마셨대. 그 이후로는 자기도 자연스럽게 커피를 안 마시게 됐다나. 순정이지. 감동부에서 난 그 과장에게 로맨티스트 유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어. 참고로 내 별명은 허수아비야. 왜냐면 예전에 코스튬 파티에서 허수아비 복장을 입고 왔거든. 근데 아무도 코스튬을 안 했더라고. 그때 이후로 붙은 별명이 허수아비인 거지. 근데 이젠 익숙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허수아비 점심 뭐야? 하고 부르면은 정겹기도 하고. 참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지. 별명 하나에도 정붙이고. 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점심은 꼭 닭가슴살 샐러드로 먹어.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이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항상 콘 샐러드를 곁들여. 왜냐하면 단 거하고 짠 거의 조합이 입안에서 균형을 맞춰주거든. 이건 내 순전한 철학인데 인생도 단짠단짠이 있어야 돼. 언제나 단맛만 있으면 이게 단 건지도 모르게 되고 짠맛만 있으면 이게 너무 짠내 나잖아. 그래서 나는 주말마다 꼭 케이크 한 조각을 사 먹는단 말이지. 그 케이크는 꼭 마롱 케이크여야 돼. 이거 진짜 별거 아닌 정보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는 마롱이야. 밤이 통째로 들어있어야 돼. 단면을 봤을 때는 밤이 쏙 박혀 있지 않으면 안 돼. 작년 생일에 마룬 케이크가 안 나와서 삐진 게 아직도 기억나. 그날 대신 치즈 케이크였는데 맛있었지만 마음은 울적했지. 그러니까 인간은 참 간사해.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내가 7살 때 생일 파티에서 울었던 기억이 떠올라. 그때는 풍선에 빨간색만 불어나서 울었었어.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거든. 지금도 그래. 사무실에 파란 것만 써. 심지어 펜도 파란색 잉크만 쓰지. 이건 철학이야. 파란색은 침착함의 상징이거든. 물론 가끔 까먹고 검정색을 쓰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배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바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사소한 것들도 결국 나라는 삶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거야. 단 하나도 버릴 수 없는 TMI의 향연이지. 사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30%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인데 혹시 다음에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아직 못한 얘기가 많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감자보다 고구마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수영하는 방식의 철학, 목욕할 때 왼팔부터 씻는 이유, 스마트폰 벨소리의 유래, 카페에서 항상 창가 자리를 고수하는 심리적인 이유, 또는 왜 난 항상 장바구니에 고구마를 먼저 넣는지, 왜 이불을 고를 때는 무조건 체크무늬를 고집하는지, 머리를 잘 때마다 미용실에 가져가는 나만의 타월이 왜 보라색인지, 그런 것들 말이야. 사실 이것도 말하고 싶은 TMI 중에 12%밖에 안 돼. 나머지 88%는 아직 마음속에 저장해놨으니까 다음에 꼭 다시 들려줄게. 응? 약속해. 나 진짜 얘기할 거 많단 말이지.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왜 꼭 양말을 한 짝씩만 벗고 잠들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야. 난 양말을 신은 채로 자면 꿈속에서 하도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양말을 완전히 벗으면 또 발이 허전해서 잠이 안 와.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게 오른쪽 발만 양말을 벗는 거였어. 이 습관은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호텔 가도 꼭 한 짝씩만 벗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나의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참 리듬 얘기하니까 나 휴대폰 알람도 항상 7시, 7시 3분, 7시 6분 이렇게 3분 단위로 3번 맞춰놔. 왜냐하면 5분은
2부는 너무 느리고 1부는 너무 조급해서. 그런데 또 4부는 애매하잖아. 3부는 뭐랄까 수학적으로도 느낌이 좋다고 해야 될까? 딱 나눠주면서도 리듬감이 있잖아. 이건 마치 양배추를 썰 때 간격 같은 거지. 나 양배추 썰 때도 항상 일정한 폭으로 썰어야 마음이 편해. 칼질 소리가 일정에 안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상하게 칼질할 때 리듬이 어그러지면 갑자기 온몸이 거슬려서 다시 처음부터 썰기도 해. 그래서 나랑 같이 요리하는 사람들은 나랑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하더라. 난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예민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나는 티슈는 무조건 무향을 써. 향이 난 티슈를 쓰면 손에 남는 향이 반맛에 방해한다고 느껴져서. 이게 나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거를 보고 동지애를 느꼈다니까. 그 커뮤니티 말인데 난 이상하게 댓글은 절대 안 달아. 눈팅만 해. 왜냐면 한번 달기 시작하면 꼭 누가 답글에 따라서 내가 또 답해야 되고 그러다가 밤이 새거든. 나는 그런 식으로 휘말리는 거에 약해서 예전에도 한번 그린 커뮤니티에다가 댓글 단 것 때문에 무려 38스레드 타봤다니까. 진짜 거의 드라마 한 편 썼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관망주의. 참으로 관망이라는 단어도 참 좋아해. 발음이 좋잖아. 관망. 단어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생기네. 나는 잠보다 모음을 더 좋아해. 특히 소리. 뭔가 뿌듯하지 않아? 느그 스르르 으스 말소리에 촉감이 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촉감 얘기하니까 내 마우스패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무려 인조 가죽인데 손바닥 닿는 부분은 약간 까끌까끌한데 손가락 닿는 부분은 부드러워서 손을 조금씩 움직이면 촉감이 두 가지로 번갈아가면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 일할 때도 괜히 손을 이리저리 굴려. 이건 일종의 촉감 명상이지. 근데 또 너무 오래 걸리면 패드가 미세하게 뜨거워져서 다시 멈춰야 해. 아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난 키보드 소리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 예전에는 기계식 키보드를 썼었는데 클릭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멤버레인으로 바꿨어. 근데 또 그건 너무 조용해서 타건감이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조용한 기계식이라는 되게 애매한 영역의 키보드를 쓰지. 그걸 고르기 위해서 비교 영상만 15개 넘게 보고 그걸 직구로 샀다니까. 그런데 배송 중에 키 하나가 빠져가지고 AS 문의를 넣었는데 그때 고객센터 상담원이 너무 친절해서 이건 운명이다 하고 감사 메일도 보냈어.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쓰거든. 감동받으면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이긴 해도 메일까지는 잘 안 쓰는데 그날은 뭔가 고맙더라고. 고마운 거 하니까 또 떠오른다. 나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앞 사람이 나드시는 바코드 찍어줄 때 너무 감동받아. 특히 내가 손에 물건 많이 들고 있을 때 제가 찍어드릴게요 하면은 진짜 그날 하루는 기분이 다 좋아.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해준 적도 있는데 어떤 분은 놀라서 괜찮아요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라고. 그때 약간 민망했지만 내 선의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 그 뒤로는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편이야.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난 편의점에 들어갈 때 항상 오른쪽 문 봤어. 문이 2개 있더라도 왼쪽은 잘 안 가게 돼. 이유는 없어. 그냥 어릴 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문을 써야 된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게 습관이 돼버리면 진짜 무섭거든. 요즘도 자주 쓰는 카페가 있는데 거의 문이 왼쪽에만 있거든. 그래서 처음엔 진입이 어려웠어. 며칠 동안 서 있다가 각오하고 들어갔지. 그 이후로는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약간 꺼림직해. 이걸 말로 설명하면 다들 이상하게 보더라고.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분명 비슷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걸. 예를 들어서 가방 멜 때 왼쪽 어깨부터 거는 사람, 양치할 때 꼭 오른쪽 어금니부터 닦는 사람,